인구 감소 지역인 부산 원도심, 서구 동구의 지역 현안 중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고도 제한 완화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서 부산이 제외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생활인구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됐지만 앞으로의 시장 전망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실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다수 피해가 접수된 집합 건물이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 이제 부산 전 지역의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 부산의 원도심이었던 서구 동구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런 만큼 지난 총선 기간 관련 공약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김한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주택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부산 동구 일대 삼복도로의 모습입니다. 도로를 따라 들어선 주택과 상가 높이는 대부분 2, 3층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2년 설정된 고도 제한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복도로 아래 일부는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북항 재개발 부지에는 200m가 넘는 건물이 치솟아 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는 삼복도로와 비슷한 높이입니다. 주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그대로 승낙을 해주고 이 삼복도로는 조금이라도 증축하려고 하면 증축할 수가 없는. 예, 행편성이 좀 떨어지는데 양쪽을 다 입장을 생각해서 북한이 이제 재개발되고 하면은 그 수요를 생각해서 뒤에도 삼복도로도 해제를 해가지고 과감히 발전을 시켜야 된다. 고도 제한은 삼복도로에서 북항 일대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현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 효과를 원도심과 삼복도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삼복도로 일대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거환경 개선 여지가 없다면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소멸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 동구청에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부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은 물론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은 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도심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복도로 일대를 50여 년 동안 옥매였던 고도 제한. 이런 만큼 지난 총선 기간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됐고 앞으로 4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서 부산이 제외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생활인구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도 기대가 됐는데요. 앞으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세컨드홈 특례에서 부산이 빠지면서 동구, 서구, 영도구 등 5개 원도심 기초지자체가 삼복도로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한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에서 유감을 표명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더 사도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건데요. 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특례 대상에서 부산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네, 특례 대상에 제외된 것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입장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협의체에서 현재 부산 원도심 상황은 이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원도심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이 부산 지역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거래 절벽인 상황이고요. 이 부산이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봐도 이 지역은 인구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초고령화에 진입한 지도 오래죠.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다 보니 지역 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세컨드홈 특례에 포함되면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 시장 활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현재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4월 3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 0.02% 하락했는데 부산은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 심리 지수는 93.1로 지난 2월 95.3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앞으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만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공포가 여전한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양국 분쟁으로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했던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 더욱 위축돼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 외에 전쟁과 같은 그 불발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늦어지고 회복이 되더라도 지역별 그리고 종목별 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불안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여러 악재 요인 속에 이 부산 부동산 시장 2분기 전망 어두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실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로 대상은 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다수 피해가 접수된 집합 건물 54곳입니다. 조사 기간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 임차인을 만나 건물 관리의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와 전기 등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늘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22일 오전 기준 부산 시내 100일의 환자는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 한 학교에서 환자 발생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18일 19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후 학생과 교직원 등 16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일에는 재채기 등을 통해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단체 생활을 할 경우 100일의 접종을 꼭 받고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고등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일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시민을 살린 부흥고등학교 2학년 심현준, 송준형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설탕이나 올리브유, 커피 등의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제과점. 이곳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박정윤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탕 등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재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장사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 모든 부담은 소비자분들에게 넘겨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지난해 국제 설탕 가격 지수는 평균 145.0으로 전년 대비 26.6% 올랐습니다. 주요 설탕 수출국인 인도와 태국의 생산량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으로 인해 크게 줄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겁니다. 국내 설탕 1kg당 소맥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2,590원으로 1년 새 14%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도 2%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올리브유와 커피 등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생산지인 남부 유럽이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커피 생산지도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은 탓입니다.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사이 70% 넘게 뛰었고 라면과 과자 등을 만들 때 쓰는 파묘값도 16% 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로부스타 커피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60%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올리브오일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서 요리할 때 꼭 써야 되는데 계속 세일하는 거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요리할 때 식재료가 많이 장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제과나 식품 가격도 덩달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카카오, 설탕, 이런 밀가루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받고 커피 원두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커피와 관련된 이런 상품들, 이런 식품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선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지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제과업계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품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불안한 국제 정세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제13회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주말 창원시 진북면 삼진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남표 창원시장과 수산인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비전 선포식과 화합 한마당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가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고성대회 이후 5년 만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비함정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남해 해경청 소속 5개 해경소의 3,000톤급 대형 함정을 비롯해 중소형 함정과 특수정 등 52척이 대상입니다. 남해 해경은 경비함정의 장비 작동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해상수색과 선내 진입 탈출 유도 등의 정박 훈련을 비롯해 연안항해, 인명구조, 화재 진압 등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해상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장소는 통영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전문 정비업체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은 물론 관리 요령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통영해경 전화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3년간 발생한 69건의 수상 레저기구 사고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엔 1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벌써 6건의 수상 레저기구 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